33권. 이건 마법이 아니야. 1장. 악마의 마술일까 신의 비밀일까?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사이언싱 톡톡의 33번째 책 이건 마법이 아냐를 시작하는 첫 시간이에요. 1장 악마의 마술일까 신의 비밀일까는 화학의 기초가 됐던 연금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장에 나오는 내용은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과목에서 주장과 근거를 판단해요. 중학교 사회 과목에서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과학에서 물질의 구성, 물질의 특성, 역사 과목에서는 지역 세계의 교류와 변화 단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기 전 유럽의 어떤 나라에 사기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쇠붙이를 잘 다뤘는데 대담하게도 감히 왕을 속여서 엄청난 돈을 뜯어냈어요. 구리를 금으로 바꿔주는 마법의 가루를 판 거예요. 왕이 보는 앞에서 구리막대에 그 가루를 뿌리고 불 속에 넣으니까 정말 금막대로 변해버렸지 뭐예요? 그러니 왕이 홀딱 속을 수밖에요. 그래서 왕은 큰 돈을 주고 그 마법의 가루를 샀는데 이럴 수가! 알고 보니 마법의 가루는 완전히 사기였어요. 사실은 이랬어요. 사기꾼은 진짜 금막대에 녹인 구리를 얇게 입혔어요. 겉으로 보면 완전히 구리막대였죠. 이 막대에 엉터리 가루를 뿌리고 불에 넣으면 가루와는 상관없이 뜨거운 불 때문에 얇게 입힌 구리가 녹아서 금막대가 드러난 건데 왕과 신하들은 사기꾼의 말처럼 정말 마법의 가루가 구리를 금으로 바꿨다고 생각했어요. 속았다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사기꾼이 돈을 챙겨 멀리 달아난 다음이었답니다. 사기꾼이 왕을 속일 수 있었던 건 당시 유럽의 연금술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연금술은 값싼 쇠붙이를 금이나 은으로 바꾸거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을 만드는 기술을 말해요. 물론 실제로 그런 기술은 불가능하지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연금술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많았더랬죠. 연금술은 원래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집트의 연금술은 금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금을 다루는 기술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로 퍼져나갔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물질의 성질을 바꾸면 다른 물질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연금술이 금을 만드는 기술로 바뀌어버렸어요. 물질의 성질을 연구한 그리스 사람 중 대표적인 학자가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그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흙과 공기, 물과 불, 이 네 가지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어요. 이 주장을 사원소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소는 만물을 이루고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과학에서 말하는 원소와는 뜻이 다르지만 원소는 2장에서 자세하게 알아볼 테니까 지금은 이 정도로만 알아둬도 괜찮아요. 그리스의 연금술은 아랍을 거쳐 나중에 유럽으로 전해졌어요. 유럽은 기독교를 믿고 있었는데 기독교에서는 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으니까 인간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여겼죠. 그래서 물질의 성질을 바꿔 금을 만든다는 연금술을 악마의 기술로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과학이 조금씩 발달하면서 유럽 사람도 연금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때가 대략 12세기 무렵인데 뒤늦게 전해졌지만 유럽은 연금술에 푹 빠져버렸죠. 심지어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과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아이작 뉴턴조차 과학 연구보다 연금술에 매달린 시간이 훨씬 많았을 만큼 연금술의 인기가 대단했다고 해요. 하지만 인기는 인기였을 뿐 연금술로 진짜 금을 만들거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을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17세기에 아일랜드의 과학자 로버트 보일이 연금술의 뿌리가 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이 잘못되었다는 걸 밝혀내면서 연금술의 환상이 깨져버렸답니다. 여기에다 18세기의 프랑스의 과학자 라부아지에가 보일의 연구를 더 확실하게 증명하면서 연금술은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났어요. 비록 헛된 꿈으로 끝났지만 연금술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을 해냈어요. 바로 화학의 기초를 닦은 거예요. 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질을 다루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됐고
지금도 화학 실험에 사용하는 실험 도구 중에 많은 것들이 이때 만들어졌어요. 이런 지식과 도구가 바탕이 되어 현대 화학이 발전했으니 연금술을 그저 헛된 노력이라고 할 수 없겠죠? 연금술은 금을 만들지 못했지만 금보다 소중한 화학을 선물했어요. 옛날 연금술사들이 지금의 눈부신 화학기술을 본다면 금을 만든 것보다 훨씬 기뻐하지 않을까요? 책에서 한 걸음 더 나가보는 시간. 이번에는 금을 만들어낸 진짜 연금술사를 만나보기로 해요. 아니, 앞에서는 아무도 금을 만들지 못했다는데 진짜 금을 만든 연금술사가 있다고요? 당연히 있죠. 레알? 다만 사람은 아니고 지구에도 없지만 실제로 금을 만들었으니까 진정한 연금술사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오래전 우주에 있던 아주 무거운 별들이에요. 지구에 있는 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려면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해요. 약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태어났을 때 우주에는 물질의 종류가 많지 않았어요. 거의 다 수소와 헬륨이었거든요. 수소와 헬륨은 알갱이 수가 적어서 아주 가벼운 물질들이에요. 수소는 산소와 함께 물을 이루는 물질이고 헬륨은 가벼워서 풍선이나 비행선에 넣기도 하는 기체랍니다. 이렇게 알갱이가 많이 뭉쳐서 태어난 무거운 물질이 철 같은 금속이에요. 태양은 별 중에서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무거운 물질을 만들 만큼 내부 압력도 높지 않고 온도도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수소와 헬륨만 만들어내죠. 수소와 헬륨을 뺀 나머지 물질은 모두 태양보다 훨씬 크고 뜨거운 다른 별에서 만들어진 물질이에요. 하지만 별이 아무리 크고 뜨거워도 철보다 무거운 물질은 만들 수 없어요. 금은 철보다 훨씬 무거운 물질이라서 당연히 그냥 별에서 나올 수 없는 물질이고요. 그럼 도대체 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별 중에서 가장 무거운 별을 중성자별이라고 해요. 이 별은 커다란 별이 수명을 다해 쪼그라든 별인데 별을 이루는 물질이 아주 단단하게 뭉쳐 있어서 크기는 작지만 무게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중성자별이 다른 중성자별과 충돌하면 숫자로 나타내기도 힘들 정도로 큰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런 에너지의 열과 압력 때문에 물질을 이루는 알갱이가 많이 뭉쳐져서 금 같은 무거운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이렇게 태어난 금이 다른 물질과 합쳐져서 지구로 다시 태어난 덕분에 지구의 땅 속에 금이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진짜 연금술사는 바로 중성자별이에요. 금을 만들어낸 연금술사가 우주에 있었다니 정말 신기하죠? 이번 시간에는 화학의 바탕이 된 연금술을 구경했으니까 다음 장에서는 화학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을 알아볼 거예요. 바로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의 답을 알려준 게 바로 화학이에요. 과연 화학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그럼 2장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